안녕하세요. 챕터 2에서는 프로모션 설계와 기획 과정에서 설계를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프로모션 기획을 하는 과정에 앞서서 베네핏을 설정하고 산업 타겟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정의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혜택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그에 대한 효과를 높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케이스 스터디 몇 가지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일단 타겟 및 산업 분석으로 목표와 목적을 정의하는 첫 번째 설계 과정을 이야기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프로모션 설계의 시작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사나 서비스에서 문제 상황이 생기고 매출을 높여야 된다. 혹은 무언가의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성적인 차원에서의 목적이 정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보고 계신 왼쪽의 목적 정의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왜 프로모션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이유를 한 문장이든 혹은 목적에 관련된 단어 형태든 그것이 정의가 된다면 그를 기반으로 목표를 정의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정의라고 하면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혹은 OKR, 목표 이런 단어들로 통용되는데 사실상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수치를 얼만큼 달성해야 돼 라고 하는 달성 목표를 수립한다 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목적과 목표라는 단어 형태로 두 개를 분리해서 구분한다기보다도 결국엔 프로모션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얼만큼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치로 구분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회사에서는 목적을 목표의 정의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목표를 목적의 단어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한 수준에서의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는 차원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목적과 목표에 담겨 있는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된다 라는 차원에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목표 설정. 결국 프로모션 설계를 하는 마케터가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건 결국에는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목적에 따라 어떤 마케팅 액션까지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음. 결국에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어 매출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매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그걸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알릴 수 있지? 라는 걸 고민을 하면 될 텐데 이건 이 목적, 다른 목적에서는 우리는 이번에는 매출 향상과는 무관하게 브랜딩 할 거야. 매출보다는 우리 인지도를 높여. 라고 한다면 그걸 높이기 위한 마진율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마케팅 채널을 5개 채널로 확장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예산은 조금 지금 많이 쓰더라도 TBCF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지도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션을 진행해 본다든지 그래서 구매 증진이냐, 브랜딩이냐, 혹은 그 이외의 것들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안에서는 당연히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형태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를 고려를 하신다면 충분히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KPI는 잘 설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가능한 지표인가? 라는 부분인데 트래킹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정해진 수치를 단순 트래킹을 한다고 해서 숫자가 찍히네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 대시보드화해서 이제 가시화된 데이터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쿼리를 전달받아 혹은 쿼리를 직접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매일매일 표로 추출해서 봐야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외부의 툴을 활용해서 외부 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트래킹 대시보드가 있는지 같은 방법론적인 트래킹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트래킹이 불가능한 채널, 예를 들어 5개 광고를 계속 말씀으로 드리는데, 브랜딩 채널의 대부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은 뚜렷한 트래킹이 어려운 지면들이 많아요. 근데 지면 중에서도 버스 정류장 광고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QR코드를 삽입해두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근데 본다면 우리 회사의 인지도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트래킹하기는 확실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후 대비 효과 비교 등을 통한 가설이 있어야 실행의 논리가 생김이라고 작성을 해둔 부분처럼, 결국에는 예를 들면 해당 버스 정류장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평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10만 정도에게 노출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전환, 그리고 그 전환수로 하여금 우리 회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 이런 것들을 우선 설정을 해두고, 브랜드 인지도 조사나 아니면 이전 이후의 검색 쿼리량의 변화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인지도가 이 채널 지면을 실행하기 전후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설은 항상 있어야 하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드린 맥락에서의 가설 논리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후 대비 효과 비교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놓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잘했어 못했어를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실행의 논리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잡고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같은 시선에서 보고 있는지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표 자체는 MAU, DAU, 활용하는 이탈률, 구매율, 구매 건수,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회사에서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회사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는 데일리 유저인데 내가 바라본 지표는 MAU, 먼슬리의 기준이었어 라고 하면 목표 KPI를 정한 후라면 살짝 목적 자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는 프로모션을 정확히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의 지향점으로 잡은 메인 지표를 내가 보고 있는 트래킹 대시보드 혹은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회사의 목표 기준이 되는 지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단일 상품을 파는 커머스보다는 다양한 지표 기준을 활용하는 앱 서비스의 기준에서는 지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 서비스 마케터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타겟 분석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목표를 기준으로 혹은 타겟 분석과 동일선상에서 병렬적으로 타겟과 목표의 수치를 잡는 작업을 하게 되실 텐데, 이 타겟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충분히 너무 많을 거예요. 타겟의 니즈, 취향, 이 서비스에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메시지 톤도 달라질 수 있고요. 타겟의 행동 양식은 어떠한지, 혹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연령, 성별, 데모부터 시작해서 이제 타겟이 모여있는 주요 채널까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세그먼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페르소나화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서비스나 제품의 마케터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모션의 타겟은 우리 제품을 평소에도 사용하는, 우리 서비스를 평소에도 사용하는 이런 메인 유저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건
마케팅 채널 혹은 메시지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그먼트에 더 좁게, 더 디테일하게 다가갈 거야? 라는 부분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20대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 제품인데 갑자기 이 화장품 제품의 프로모션을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거야 라고 설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메인 코어 유저의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대 여자라는 기본적인 메인 코어 유저의 타겟을 잡고 간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고 이 이후에 프로모션 설계단에서 특히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그리고 특히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20대 여자분들을 더 공략해야지 라는 방향성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뾰족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산업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엔 프로덕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설계는 혜택을 만들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로 노출을 하냐 이기 때문에 타깃을 잘 알고 있고 산업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메시징을 전할 거야 라는 고민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벌서스로 나온 것처럼 무형의 서비스인가 유형의 상품인가 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앱 서비스의 경우 혹은 판매해야 하는 커머스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는 거는 이제 앱 서비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앱 서비스 내에 이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프리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고객 참여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 판매 촉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준에서의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도 앱 서비스와 커머스의 이야기를 섞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앱 서비스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고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마케터 분들 중에서도 앱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기능 혹은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많은 프로모션 혜택을 베리에이션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보다는 조금 더 펼쳐놓고 혜택 차원에서의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저가 별다른 고민 없이 대체제를 찾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가 없더라도 B, C, D, E, F 경쟁사에 가서 무언가를 구매하더라도 크게 이 서비스의 제품의 품질이 다르지 않은가. 아니면 뭔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을 비교해서 골라야 하는 고관여 제품인지 이에 따라서도 이제 프로모션 혜택과 메시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대체제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우리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셀링 포인트를 말 그대로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찾는 게 더 관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밸류가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택할까? 혹은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살짝 바꿔보면 고객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까? 하는 브랜딩 차원에서의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 우위에 있는가 혹은 경쟁 업체가 많이 존재하든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경쟁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의 마케팅 메시지 혹은 프로모션의 중요도가 훨씬 올라가는 시장이 돼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많을수록 내가 프로모션을 설계하고 기획해야 하는 방향과 그리고 그런 루틴, 그 횟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이제 독보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프로모션 단에서의 가격적으로 무언가를 후킹하는
설계보다는 우리가 고객에게 더 브랜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1등의 고지를 굳건하게 굳힐 수 있는 차원에서의 프로모션이 어떤 게 있나 라고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품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다면 브랜드 이미지를 소구하는 게 훨씬 더 위닝 포인트고요. 인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능 혹은 서비스의 기능 자체를 잘 와닿을 수 있게끔 공감이 될 수 있는 메시징을 하는 게 훨씬 더 프로모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산업군이 워낙 다양하고 지금 뭐 서비스다, 커머스다, 그리고 저관여 제품인가, 고관여 제품인가 하는 것들을 통용적으로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풀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의 프로모션 방향성이 산업 분석하는 그 기반 위에 충분히 잘 녹여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밑에 써 있는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이라든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마케팅 방향성, 그리고 프로모션 진행 여부, 앞으로 얼마나 꾸준히 할 거야?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필요한 프로모션이야?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어? 같은 것들까지도 이런 전반적인 타겟과 산업 분석 같은 것들 하위에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민들이라는 거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방식이나 기간, 테마, 논의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자잘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나서 프로모션 컨셉을 확정하게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쿠폰을 줄 거예요. 이 할인율을 제공할 거예요. 라고 하는 가격 전략과 함께 수반이 되어도 무방하고요. 컨셉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컨셉과 어울리는 혹은 그 기간이나 방식과 알맞은 예산에 알맞는 부분을 가지고 컨셉 확정 후에 가격을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컨셉 확정과 뒤에 나올 가격 설정 전략은 동시에 진행이 되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볍게 이 요소들만 짚고 넘어가 보면 프로모션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이나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할지, 근데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전수에게 제공할지, 추첨을 할지, 선착순으로 할지 같은 그 선착이다, 추첨이다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품을 지급하는 현물성 혜택. 이것을 당연히 예산 한도상 모두에게 제공은 어려울 테니까 아예 후킹할 수 있는 명품백 혹은 뭐 각종 전자기기 같은 비싼 상품을 추첨한다라는 차원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해 본 적 없었던 무언가, 뭐 예를 들자면 특정 연예인을 섭외해서 연예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어떠한 팬층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의 구성은 컨셉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프로모션 방식뿐만 아니라 해보지 않았던 류의 캠페인 같은 것들도 풀어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다각화를 통해서 이것저것 실험도 해보시고 다양한 보람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을 기반으로 예산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야 할 텐데 보통은 일주일 1 단위의 호흡이 짧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혹은 번개 같은 느낌, 번개 딜 같은 느낌으로 뭐 3일이나 하루 정도로만 짧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말씀드렸던 뭐 연예인이나 추첨 경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청을 하는 기간을 조금 호흡이 길게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며칠을 진행할지의 여부도 사실상 가설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랑 함께 기간도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즈널 이슈에서 유의할 부분은 없는지라고 작성을 해뒀는데, 시즈널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겨울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아직 더 춥지 않은 늦가을이야 라고 한다면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컨셉을 겨울로 확정해서 이미지도 모두 겨울로 해놨는데 그게 고객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방식,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즈널 혹은 이 트렌드에 있어서 이슈상 유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같은 것들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사전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프로모션 테마일 텐데, 이건 사실 기획안을 작성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컨셉추얼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어느 정도의 방식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이 정도의 느낌과 규모감이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혹은 뭐 이런 영화제 혹은 뭔가 시상식 같은 걸 생각했어 라는 머릿속에 컨셉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그를 바탕으로 이후에 기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논의사항 정리가 될 텐데, 방식을 내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A, B, C안을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혹은 내가 생각했던 프로모션 방식에서 조금만 더 베리에이션을 가미하면 훨씬 더 좋아질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실무자 힘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게 베스트고요. 아직 프로모션에 대한 여부가 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득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하면 상사분이랑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리스트 포인트나 아이디어 디벨롭 포인트 같은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논의사항도 이런 전반적인 컨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의사항도 반드시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드린 타겟 분석, 목표, 목적,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한 줄, 두 줄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도 방식, 결국에 프로모션 스킴, 설계는 어떻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의 며칠 정도로 언제 가져갈 것이고 준비 기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테마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컨셉으로, 이 정도의 규모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이디어안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 혹시 그 리스크 포인트는 없는지 상세사항 정리 직전에 한번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나 상사분들께 논의사항을 정리해서 이런 프로모션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가져가야 할 디벨롭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 클립에서는 이렇게 대충 정해진 프로모션 방식을 가지고 서비스에 알맞은 혜택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가격 설정에 맞추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프로모션 설계단에서 프로모션 전반적인 컨셉, 구성을 확정하는 부분은 이 정도의 프로세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클립도 수고하셨고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클립 2에서는 프로모션 설계에서 가격 설정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앞선 1번에서는 프로모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시작 차원에서 타겟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대략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정하면서 컨셉까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개를 잡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가격 설정 전략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프로모션 방식 혹은 프로모션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혹은 상품에 얼마나 알맞은 혜택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모션 가격 설정은 결국에는 혜택을 확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 설정 전략 이전의 프로모션 방식을 정하는 차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가장 기초적인 할인 쿠폰 영역이 있을 거고요. 뭐 첫 구매 파격 딜,
얼리버드 혜택, 체험단, 증정, 체험, 브랜딩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예시를 자세히 이제 나누어 보면 할인이나 쿠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방식일 거예요. 이제 몇 퍼센트 할인, 얼마 쿠폰 같은 것들도 사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쿠폰이냐 할인이냐보다도 결국에는 5%냐 10%냐 1,000원이냐 2,000원이냐 하는 수치적인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설 수립과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것들은 서비스나 상품 특성마다 다르다 보니 그렇게 수치를 설정하는 영역보다도 이 가격 설정 전략에 있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주의해야 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이제 1,000원, 2,000원과 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혜택의 형태인지 아니면 5%, 10%와 같이 퍼센트 비율로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인지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아쉽지 않도록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지출이 최대한 크지 않은 방향으로 할인과 쿠폰 구성을 잘 예측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격과 관련한 부분은 확실히 할인과 쿠폰 무기를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고객의 참여도나 이런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할인 쿠폰은 기본적인 요소로 두고 이 외의 것들, 베리에이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가볍게 요소들 챙겨보고 다음 가격 설정 전략의 포인트로 설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구매 파격들 같은 경우는 요즘 다양한 앱 서비스나 플랫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형태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첫 구매 100원의 일종의 상품을 구매하면 신규 회원 가입자들은 그 싸게 파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상품들은 정가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그 첫 구매 파격적인 가격에 후킹이 되어서 신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첫 구매 파격들도 요즘 굉장히 많은 커머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얼리버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받거나 미리 출시되지 않은 제품 혹은 이제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 체험단을 미리 모집해서 바이럴 이슈를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얼리버드로 미리 체험을 해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의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유저 풀을 만들어 놓을 때에도 활용을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상 얼리버드의 경우에는 체험단과는 다르게 신제품 출시가 되었을 때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을 통해서 체험단 자체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험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럴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오가닉해 보이는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정 및 체험, 이제 사은품과 관련한 부분, 1+1 같은 커머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미리 시켜본다거나 증정을 추가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구매 유도를 이끌어내는 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프로모션 가격 설정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외에는 브랜딩적으로 뭔가 로열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서비스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의 활동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에서 이런 것들을 리그램 해주세요 하는 그런 방향의 브랜드 캠페인 PR 유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둔 것들은 전반적으로 커머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 전환,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에서 검정색으로 체크를 해뒀고요. 이제 흰색으로 브랜딩 참여형이라고 둔 것은 그 이외의 목적으로도 충분히 참여형 혜택이나 가격과 관련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다른 목적에 의해서 참여형 브랜딩 캠페인들은 충분히 프로모션 형태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가셨으면 해서 가볍게 넛지로 넣어두었고요. 이제 가격 설정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우려하셔야 하고 고려하셔야 하는지 가볍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프로모션 방식을 설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할 것,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고 목적과 얼라인되어야 하는 것.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 만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각각의 포인트들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회성 구매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 결국에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특정 타겟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혜택만을 좋아하는 체리피커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들을 고려해서 프로모션 방식만 촘촘하게 잘 짠다면 혜택만을 가져가고 이탈해버리는 체리피커들이 많이 생성하지 않는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파격 할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파격 할인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다음 우리 서비스 안에서 혹은 우리 제품군 안에서 다른 제품에 대한 구매로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대한 리텐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액션을 설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 딜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100원 딜 상품과 다른 상품을 같이 묶어서 구매를 하게 하죠. 그런 느낌에서 체리피커들이 단순히 100원 상품만 구매하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대상으로 꾸준히 CRM 메시지,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구매했던 상품군을 분석해서 비슷한 상품군을 추천해주는 배너를 유도해본다든지 다양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프로모션 이후에 단발적인 경험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다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프로모션 설계를 하는 사람의 후속적인 임무 중에 하나라고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상품을 예시로 들면 항상 3,000원짜리 쿠폰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12,000원이 그들에게 상품 가격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설계를 한다거나 계속적으로 프로모션의 루틴을 쉬지 않고 진행하는 건 사실상 브랜드 밸류나 서비스 밸류, 상품 밸류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2,000원 쿠폰을 비슷한 류의 할인율 쿠폰으로 다르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1,000원 쿠폰, 1,000원 쿠폰을 같이 붙여서 활용할 수 있게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가격 내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제공을 다르게 하거나 메시지 자체도 15,000원을 13,000원에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타임 딜로 유도를 해본다든지 이제 곧 할인이 끝난다 혹은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격적인 것으로 PR을 해봤다가 시간적인 것으로 PR을 해봤다가 뭐 제품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들어서 홍보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적으로도 꾸준한 베리에이션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지만 결국 그래서 효율이 높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 내가 생각해봤던 10,000원 쿠폰이 너무 잘 되고 지출 예산 대비해서 매출의 향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10,000원 쿠폰으로 계속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국에는 점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존 고객 한정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높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이게 신규 고객 대상, 결국에는 서비스를 처음 보고 제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이 가장 높았다. 라는 부분만 확증이 된다면 그건 기존 고객 대상이 아닌 신규 고객 대상으로는 온고잉 쭉 진행을 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신규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제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거나 외부 노출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외부 데이터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이제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나누어서 봐야 하는 건 사실상 신규 매출 전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고객이 불러일으키는 매출 향상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부어줘야 기존 고객들이 유지하는 리텐션 대비해서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는 것과 맞물리면서 점점 더 서비스와 제품의 매출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공 방정식도 유효기간이 있다. 다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점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외부에 노출되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는 꾸준히 데이터를 검증해 나가면서 조금 더 기간을 오래 가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결국엔 목적이나 프로모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고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 결국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 특성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겠죠. 이게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무언가 앱 서비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돈을 써서 프로모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앱 설치나 일단 앱 서비스의 유저 자체를 늘린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고 그 브랜드 가치와 서비스의 밸류를 홍보하는 데 더 방점을 두어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매 증진이라는 상품 구매 목적에서 얘기를 다시 해보면 고객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을 서비스인지,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에 한번 후킹이 되면 A 상품뿐만 아니라 B 상품, C 상품, D 상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교차 구매를 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하면 서비스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프로모션 메시지를 기획을 하시면 좋을 거고, 그게 아니라 단일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 자체의 매출을 높이는 게 조금 더 1차적인 목표에 가깝다라고 하신다면 상품의 장점 자체를 굉장히 포인트 삼아 어필을 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메시징에 있어서도 가격 설정에 있어서도 상품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이어서 가격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할인을 조금만 해줘도 참여는 당연히 늘어나고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맥시멈 고객을 모으는 데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서비스일수록 프로모션이 만드는 결과가 더 중요해지고 프로모션이 없으면 매출이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 않게끔 프로모션의 혜택을 계속적으로 베리에이션 하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도 가볍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모션 목적과 얼라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 비슷한 이야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타겟을 고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을 고려한다. 라는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진율이라는 상품의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진율 없이 일종의 플랫폼 차원에서의 서비스라면 쿠폰을 주는 마케팅성 유가 혜택만으로도 마진이 떨어지지는 않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판매 구조를 고려해서 가격 설정 자체도 단순히 상품을 싸게 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서 이 정도의 쿠폰을 줬을 때 상품 원가의 마진은 어느 정도가 남고 그 원가 마진을 대비해서 참여자가 이 정도 들어왔을 때 매출 발생의 크기는 얼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품 원가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채널 홍보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건 앞선 기초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 때에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배정된 예산은 혜택 가격 설정에 관련한 부분 플러스 마케팅 채널 비용까지 두 개로 분리해서 목적을 나누어서 예산 분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분배와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적 KPI 설정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 브랜딩 목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모션은 혜택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인지도만 높이는 차원에서의 디스플레이 광고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모션 비용 자체를 가격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객에게 한정되는 베네핏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격 설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에서는 프로모션 설계에서 체크포인트, 결국 프로모션 설계 어떤 것들, 메시징에서는 혹은 이런 가격 설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프로모션 설계에서의 고려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설정 전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3에서는 프로모션 설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가볍게
프로모션 설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타겟을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프로모션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가격 설정 전략을 알아봤어요. 이제 그 과정 이후 프로모션 설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를 높일 수 있을지, 메시징을 어떻게 다각화하는지, 프로모션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베리에이션 해볼 수 있을지 같은 추가적인 팁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의 클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메시징 전반의 기본적인 요소를 짚어보고 갈 건데요. 결국 프로모션을 관통하는 명확한 메인 키 카피가 필요해요. 이게 결국엔 고객이 우리 상품의 서비스에 원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일 텐데, 이건 사실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느낌보다도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을지를 조금 더 분석해서 메시징을 기획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모션에서 아무리 우리 상품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타겟이 갖고 있는 문제나 타겟이 원하는 니즈와 다르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홍보하더라도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그리고 그런 포지셔닝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잘 맞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경쟁력, 결국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프로덕트 차원에서 발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프로모션을 처음 기획할 때에 키 카피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10% 쿠폰을 준다, 2,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라는 느낌보다는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지금 필요한 이 상황에서 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라는 밸류를 전달하는 거. 그 앞단에서 이거 필요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인 메시지가 지금 메시징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포인트 1, 메시지를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후킹 요소가 있을 텐데요. 이건 크리에이티브랑 결국 컨셉이랑 맞물려 있는 부분일 거예요. 고객의 락인을 위한 장치, 그리고 후킹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기라고 작성을 해뒀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엔 메시징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정한 프로모션의 메인 키카피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컨셉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걸 마케팅 채널에 뿌릴 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희소성이 요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성은 얼마든지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즘 판매 수량을 한정한다거나 아니면 판매 장소를 한정해서 희소 가치를 높여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매출 차원에서의 플러스를 기대하는 희소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에도 그 희소라는 차원을 고려해서 지금 블랙포인트로 보시는 것처럼 폐쇄적인 스페셜 링크를 부여한다거나 조금 더 나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개인화된 혜택 페이지를 구성해본다든지, 기간 한정이나 혜택 소멸에 대한 긴박감을 노출할 수 있는 문구를 준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폐쇄적인 스페셜 링크 같은 경우의 예로는 이런 회사 차원에서의 이 회사에 있는 사원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혜택 링크,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이나 분들로부터 종종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정말로 그 회사의 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링크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이럴이 되었을 때 이런 부가적인 매출 향상 증진까지도 고려를 해서 오히려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는 공유 링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쇄적인 스페셜 링크를 잘 활용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개인화된 느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런 CRM,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그먼테이션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뭐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팝업을 띄워준다거나 하는 CRM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요소인데요. 이런 개인화된 느낌, 당신에게만 보여지는 혜택이에요. 당신만 보고 있는 혜택,
너에게만 주는 쿠폰이에요.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범용적으로 뿌려지는 쿠폰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많이들 보고 계시는 광고 배너, 광고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기간 한정이나 곧 혜택이 소멸된다라는 게 결국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비스를 활용할까 말까 고민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뻔한 광고 메시지지만 여전히 꾸준히 워킹하는 메시지 톤이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앞서서 가격 설정 전략에서도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설계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고객의 액션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혜택 자체에 추가적인 미션을 걸어두는 설계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들 보실 텐데 뭐 풀친을 추가하면 추가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이제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를 하면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뭐 기본 혜택 쿠폰이라든지, 앱 설치하면 추가적으로 뭐 몇 %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발적으로 구매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 이후에 꾸준히 프로모션 메시지를 던지고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서비스 안에서 혹은 이 커머스 안에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액션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프로모션만 진행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 이후에 뭔가 마케팅 정보를 수신해 보시겠어요? 라는 부분을 이런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맥락으로 이어 붙여 본다든지, 이 이후에 여기에서 모인 고객을 대상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추가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에서 지속적인 프로모션 설계 요소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억에 남는 프로모션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보통은 브랜딩 프로모션처럼 조금 규모감이 큰 부분에서 많이 차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건 단발적인 가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마케터분들은 일단 무기로 쟁여둬야지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정도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예시로 넣어둔 것처럼 11번가의 11절이라든지 11절이라든지 베스킨라빈스의 31데이라든지 결국엔 유저가 이날에는 여기에서 구매를 해야지 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장기적인 프로모션 설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서비스가 인지도가 없는데 기억에 남기려고 노력해야지 라는 느낌보다도 시즈널 이슈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트렌드 이슈를 활용해서 그 프로모션 컨셉에 알맞은 설계만 될 수 있어도 결국 유저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구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서비스나 우리 상품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즈널 이슈를 가미해서 컨셉화를 한다면 그것조차도 결국엔 장기적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시즈널 이슈를 활용한 프로모션의 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명확하게 타겟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메인 프로모션 페이지와 광고 채널에서의 페이지가 다르다라는 가정을 기본으로 잡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 슬로건이라고 하는 메인 키카피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메인 키카피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광고 채널에서 프로모션을 소개하기 위한 소재를 만드시게 될 건데 이 다양화를 하는 제작 과정에서 광고 소재의 메시지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메인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시즈널 이슈를 활용해서 산타 오셨네 라고 하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이 프로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 채널에서 소재를 다양화할 텐데 예를 들어 틱톡에서의 영상 광고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프로모션 메인 페이지에 있는 산타의 일러스트와 산타의 키카피를 가지고 영상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프로모션의 컨셉이 녹아져 있는 이미지와 이런 기본 슬로건을 가져온다면 영상 소재 자체에서는 또 광고 소재에 들어가는 어셋도 다를 것이고 영상 제작 방법, 포맷도 다를 것이고 다만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소재와 모든 광고 채널의 최종 도달 페이지는 프로모션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셉의 맥락은 동일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광고 채널 타겟에게 얼마나 잘 와닿는 소재인가 로 잘 베리에이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식의 대형 포털과는 별개로 특정 타겟팅을 하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고객들이 주로 있는 지면에서 광고를 하셔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타겟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카피를 작성하는 게 이 타겟에게 어울릴 거야 라는 입장 고려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함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큰 예산, 억 단위의 예산을 들이시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규모감이 있는 채널이 아니라면 타겟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는 대행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마케터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행사 없이 인하우스에서 이런 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정 분류의 타겟팅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메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지면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타겟팅, 세그멘테이션을 촘촘하게 걸어둔 광고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타겟팅 없이 머신러닝해서 진행되는 광고 세트가 광고 효율이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채널 세팅을 하실 때에 있어서도 광고 채널의 맥락이나 이런 머신러닝의 효율화, 고도화된 지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타겟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사결정도 인하우스 마케터 혹은 이제 본인이 쌓아오신 이런 레퍼런스들, 그리고 이제 상사분들이나 훨씬 더 연차가 높으신 시니어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런 타겟팅과 관련한 부분들은 서비스, 상품, 채널에 따라서 반드시 다각화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법리적인 부분도 같이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과도한 후킹 요소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유저 경험에 역효과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최적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닌 부분은 과장하지 않는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광고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표시법상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프로모션 페이지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게 뭐 신고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아니지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있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아닌 부분이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건 항상 조심스럽게 메시징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고객이 낚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고를 당한다, 당하지 않다를 떠나서 결국엔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자체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브랜드 포지셔닝의 영속성을 생각하면 과장이나 부풀림을 통한 후킹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기보다도 어떤 가치를 유저에게 줄 수 있는지, 지금의 베네핏과 혜택을 유저의 문제 상황, 유저의 니즈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적인 프로모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까지도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적으로 프로모션 설계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프로모션 설계 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프로세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클립 4랑 클립 5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성공하는 프로모션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야 잘 설계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클립 4랑 5에서 이제 나머지 프로모션 설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케이스 스터디 해보려고 합니다. 클립 3의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 인지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프로모션 설계에 있어서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클립 4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립 3까지는 프로모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어떻게 설계해야 효과적으로 기획 직전의 설계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높이고자 클립 4랑 클립 5 나머지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하는 프로모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려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이 낮은 프로모션이 될 수 있다 하는 실패법과 같은 케이스 스터디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성공하는 프로모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다각화해서 설계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프로모션 목적,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상품의 장기적인 추가적인 매출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오더가 회사의 마케터이신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기초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석, 그리고 타겟 분석이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 서비스 분석에 있어서는 서비스, 앱 서비스의 마케터분들,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가지고 계신 커머스 MD나 마케터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품 자체의 재구매율이라고 되어 있는 구매 단계에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제품에 대한 로열티는 어떠한지 그리고 제품 자체가 고관여 제품인지 저관여 제품인지 같은 다양한 제품단의 특성들은 이제 앞에서 설계 방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의 기준을 놓고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 서비스에서는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의 특성은 사실상 고객의 구매 행동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데 회사 제품에 로열티가 생기면 생길수록 구매 빈도가 많아질수록 교차 구매가 많이 된다라는 특성을 가진 제품이네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해봐라 라는 오더는 내려왔지만 지금 서비스 전반을 확인해보니 신규 고객 대상의 프로모션은 이제 뭐 100원 딜이라든지 회원가입 대상의 신규 회원에게 쿠폰을 주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 운영 중인 커머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리텐션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반적인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쿠폰을 주거나 대규모의 할인 프로모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대략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고객이 충분히 저희 제품의 인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 번 구매 후에 이탈했거나 그 이후에 휴면 고객을 복귀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리텐션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의 방식들은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이제 제품에 어떤 고객들이 모여드는지 어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방식은 다각화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석이 어느 정도 선행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타겟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서의 타겟 분석은 조금 더 유저 데이터, 서비스나 상품 전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데이터를 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재구매 횟수가 4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저의 군집을 기존 고객이라고 정했다면 그 기존 고객 대상으로 풀어놓고 모든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것보다 그 유저의 특성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뎁스 있게 내려가서 그들의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타겟을 분석하고 설계를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분석은 타겟이 재구매율이 높은 결국에는 구매 빈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고객들인데 이 횟수를 분석해보니 재구매세 4회 이상의 경우에는 잔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4회 이상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어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의 메인 타겟은 기존 고객들 대상에서도 구매 횟수 기준으로 1회에서 3회까지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회에서 3회까지의 고객들을 별도로 세그멘테이션을 잡아서 이들에게만 노출되는 프로모션을 하느냐 아니면 모두에게 노출되는 프로모션을 하되 기존 고객들에게 혹은
1회에서 3회까지의 고객들에게만 특별히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설계하느냐 같은 메시지 노출에서의 방향성도 이 단계에서 한번 방식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기획 후에 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혜택을 설계하는 단계가 됐어요. 이제 메인 타겟은 정해졌으니 어떤 베네핏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차례인데 1회 구매자, 2회 구매자, 그리고 3회 구매자까지의 메인 타겟에 있어서 다시 한번 1회 구매자와 2회 구매자, 그리고 3회까지의 구매자의 특징, 이런 고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특성을 나눠볼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유저 데이터를 까보니 1회 구매자는 휴면 고객의 비중이 많은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커머스에서든 앱 서비스에서든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구매 할인이 있거나 뭐 신규 회원 가입 혜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구매를 한번 해보고 이탈하는, 다시 한번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커머스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이제 상품 자체의 밸류를 홍보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프로모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1회 구매자부터 3회 구매자까지의 타겟을 메인으로 해서 혜택을 설계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해 볼게요. 일단 반응하는 가격선, 결국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의 어느 정도까지 미니멈, 맥시멈까지 주어줄 수 있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A/B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A/B 실험이라고 하면 일단 기획단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결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 혜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5% 혹은 10% 어느 쪽에 더 반응률이 높을지, 아니면 메인 타겟을 잡는 데 있어서도 1회 구매자부터 3회 구매자 혹은 기존 고객 대비 신규 고객, 이런 고객의 군집 특성이 명확히 비교가 되기 어렵다면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제 A/B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구매자, 결국에는 메인 타겟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혜택 설계에 있어서는 5%와 10%를 두고 할인율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2회 구매자와 3회 구매자는 어느 정도 군집의 특성이 비슷한 충성 고객군이라는 가정을 하고 1회 구매자에게만 5% 그리고 10%를 5대5 비중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결과를 까보니 이제 진행 이후에 지금 측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1회 구매자에게 5%와 10% 쿠폰 사용률을 두고 A/B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5% 쿠폰만 줘도 구매율이 충분히 목표 설정한 KPI에 도달한다라는 인사이트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A/B 실험을 통해서 10% 쿠폰을 1회 구매자 모두에게 주지 않아도 5% 쿠폰만 줘도 충분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후 프로모션 혜택 설계에서는 10% 쿠폰이 아닌 5% 쿠폰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결과 두 번째 줄까지의 5% 그리고 10%를 비교하는 실험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매출은 더 높이 돼 예산은 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프로모션 전반의 ROI를 높일 수 있다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혜택 설계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석 그리고 프로모션의 타겟, 메인 타겟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A/B 군집을 다른 변수를 두지 않고 반응하고자 하는, 이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고 비교 기준을 보고자 하는 실험 기준을 명확히 둔다면 뭐 예산 대비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고도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타겟과 관련한 조금 더 뾰족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A/B 실험이라는 방법론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런 프로모션 자체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활용하실 수 있게끔 무기로 삼아 두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회와 3회 구매자들이 남았죠.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잡은 건 1회 구매자, 2회 구매자, 3회 구매자라고 하는 기존 타겟들이었으니까 2회와 3회 구매자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살짝 다시 돌아가 보면 혜택 설계에 있어서 2회 구매자와 3회 구매자의 타겟 특성은 생각보다 구매력이 높았어. 로열티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탈했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일 수 있는 쿠폰을 할애하기보다는 지금 아까 상시 진행 중이었던 신규 고객 대상의 프로모션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자. 다시 한번 넛지를 줘보자. 라고 혜택을 설계했어요. 그랬을 때 결과는 쿠폰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넛지 문구, 너 우리 쿠폰, 우리 상품으로 다시 한번 와봐. 돌아와봐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실질적인 가격적인 혜택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의미 있는 구매율 상승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 2, 3회 구매자들이라고 하는 메인 타겟에 있어서도 예산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2회 구매자, 3회 구매자들은 다시 한번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1회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기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았는지는 이제 예시에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10% 쿠폰만 전수해 줬을 때에 대비해서 5% 쿠폰과 10% 쿠폰을 나누어서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었을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메시지 프로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5% 쿠폰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지출을 조금 더 줄이고 더 많은 결과를 데려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최소 몇 회까지 이 방법이 먹힐 수 있을지 메시지를 다르게 해서 다음 실험을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프로모션 설계 방법론 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할 것, 그리고 고객에게 항상 지속적으로 이 워킹했던 프로모션의 혜택 설계가 어디까지 먹힐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 유효기간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차후 레퍼런스의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은 하시되 반드시 효율이 이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메시지는 항상 다르게 하시면서 효율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 설계도 5% 쿠폰을 주어줬다면 이제 다음 차원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의 2,000원 쿠폰을 줘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베리에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타겟의 정의, 그리고 타겟을 다시 한번 쪼개보고 그 타겟을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혜택 설계를 세분화할 수 있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볍게 곁들여 볼 수 있는 제품 매출 상승이라는 가벼운 프로모션 목적을 가져왔어요. 이건 너무나 뚜렷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목적 자체의 거죠. 매출 상승이라는 수많은 서비스 제품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목적인데 이건 사실상 화장품 같은 제품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의 만족도가 한 번만 체험해도 높은 편이야. 그래서 우리 제품을 체험하게만 만들어도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높겠어. 라는 서비스 제품단에서의 분석이 있었어요. 타겟을 분석해보니 우리의 메인 타겟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높은 3040 여성의 구매율이 높은 제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화장품 제품을 예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고객이기 때문에 할인이나 싼 제품,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제품 자체의 밸류, 타겟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타겟의 페인 포인트를 공략해서 그 니즈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혜택을 설계해보자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설계보다도 제품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혜택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화장품, 키트 체험을 그래서 프로모션 컨셉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이제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 키트를 무료로 사용해보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객의 고민을 긁어줄 수 있는 제품의 장점을 담아야지 라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방식 차원에서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일단 체험 키트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본품을 사게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체험 키트를 신청한 고객이 체험 키트를 받아보고 이제 그것에 완전히 락인이 되어야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본품까지도 직접 이제 구매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는 게 마지막 프로모션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낮아진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다각화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체험 키트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고객이라면 100원으로 체험 키트를 처음에 후킹을 시키고 본품을 같이 줄게. 대신 네가 체험 키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본품을 그대로 반송해도 돼. 라고 하고 고객이 만족을 했을 경우에는 반송 절차 없이 고객이 이제 등록해 놓은 카드로 후불 결제를 하는 방식은 어떨까? 라는 식으로 설계의 베리에이션을 추가했죠. 그랬을 때 사실상 체험 키트를 목표하고자 하는 수량에는 반응이 생각보다는 못 미칠 수 있어요. 후불 결제라는 퍼널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시키는 그 퍼널에서의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페인포인트라는 부분을 짚어보면 퍼널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전환율이 한 단계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고객의 전환율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에 KPI를 두고 그 단계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이뤄내는 데에 더 유의미한 퍼널인지 그리고 그 퍼널이 생각보다 전환율을 낮추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설이 논리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보고 계시는 후불결제 퍼널은 있었을 때에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여기에서는 발생했지만 퍼널 추가는 항상 예리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지만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체험키트 수량 대비해서 생각보다 전환율이 높았고 실질적인 구매까지 이뤄지는 결국에는 후불 결제가 달성되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체험해보세요 라고 하는 체험키트를 판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체험키트를 판매하고 구매를 고객이 직접 이끌어내는 부분에서의 전환율 그리고 체험키트와 실질적인 상품을 함께 묶어서 주되 후불결제 수단을 등록하는 데 퍼널이 추가되는 데 있어서의 전환율 하락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안에서의 가설이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유의미하게 효과적인 달성 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했을 때 사실상 여기에서는 퍼널을 추가한 단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목표 지표에 두고 그 전환율까지의 예측이라든지 그 가설을 수립하는 부분에서의 고민을 여러 시선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알아본 성공적인 프로모션 설계에 있어서는 프로모션 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품 매출 상승이나 장기적인 매출 상승 어느 정도 모든 회사에서 통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서의 혜택 설계라든지 타겟을 분석해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목표 지표까지의 가설을 예측해보는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실 수 있다는 거 가볍게 알아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느끼셨던 부분을 지금 서비스나 뭐 상품을 판매하시는 MD분들이나 마케터분들께서 본인의 그런 회사 분류에, 본인의 제품 분류에 잘 알맞게 반영하실 수 있게끔 머릿속에 이러한 방법론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고민들, 시선들, 관점 같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립에서는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한데
기획과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비슷한 흐름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클립 4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클립 실패하는 프로모션 설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패하는 프로모션 설계와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앞전의 시간에는 어떤 방향으로 다각화된 프로모션을 설계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효율화된 프로모션 설계와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필수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프로모션 설계에서의 실패 방법을 한번 예시를 삼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서는 목적 자체보다는 프로모션 방식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주로 해보려고 해요. 타겟과 서비스 분석은 이미 선행되었다고 가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프로모션 방식을 정했어요. 첫 구매 고객에게 100원 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프로모션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커머스들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 다른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시장에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오히려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 있는 부분 어뷰징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해보면 첫 구매 고객에게 100원 파격 할인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보통은 이제 마진율 방어를 위해서 대부분의 커머스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 100원 상품을 이제 파격 할인된 상품을 신규 회원 가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상품군을 함께 구매를 해야 이제 배송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마케터인 이 사람도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을 걸었어요. 프로모션 유의사항까지도 잘 작성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부분도 모두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다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니 최적 주문 금액을 설정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이 커머스 사이트에서 100원 할인 상품 함께 가장 싼 품목을 함께 담아서 구매를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0원 할인 상품은 사실상 마진을 마이너스 마진으로 가져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치 팔린 상품에 대한 항목 자체가 너무 싼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뷰징 케이스가 상당수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마진율에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상 프로모션 유의사항이나 상품 프로모션 혜택 설계에서의 관점보다도 체리피커, 결국에는 발생할 수 있는 어뷰징 케이스를 모든 경우의 수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뷰징이라고 하면 이제 체리피커와 굉장히 밀접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체리피커는 앞선 이제 챕터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혜택을 한번 들어와서 혜택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이제 뽑아먹고 바로 이탈하는 유저들, 그리고 어뷰징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 체리피커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 경우의 수, 엣지 케이스를 발생시키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경험해보고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주니어분들에게는 가능한 한 동료 그리고 이제 상사분들에게도 꾸준히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엣지 케이스는 있을지 예외의 경우는 있을지 같은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생각해 보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프로모션 진행 이후에라도 이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문제 인식 과정이 사전에 선행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프로모션 이후에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가장 최악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사항에는 어느 유의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말이지만 회사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제 이 프로모션은 얼마든지 오프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유의사항에 보면 어느 프로모션이든 전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목표로 한 수치를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프로모션의 첫 번째 목표이자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중간에 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오프할 수 있다라는 용기는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가정해볼 때 이 블랙포인트 5개를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예외의 케이스를 고려한 프로모션 설계.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유의사항 작성에 있어서든 프로모션 혜택 설계에 있어서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 설계 혜택을 다 진행을 했고 목적도 나왔고 목표도 나왔어요. 이 목표는 프로모션 참여자 2만 명이라는 목표 KPI 예측치였어요. 2만 명만 들어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판매 대수에 도달할 수 있고 이제 프로모션 혜택 설계도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상황을 한번 더 톱어볼게요. 성공적으로 프로모션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티징이라는 혜택 설계에서의 다각화를 여기서는 줬네요. 예고편을 한번 프로모션 직전에 한번 뿌렸고 바이럴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홍보가 잘 되어서 지금 프로모션 참여자 2만 명 이상의 초과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프로모션 라이브를 앞두고 시작이 되기 직전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페이지 에러가 떴어요. 하얀화면 101 에러 이런 것들이 뜨고 있어요.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발생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조금만 더 알아보면 실제 참여자는 2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바이럴 홍보가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서버 자체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예상했던 트래픽이 그 이상으로 잡혀서 프로모션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냐라고 하면 프로모션 직전에라도 진행 직전에라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 프로모션 참여자가 기대치는 2만 명이었으나 바이럴이 이 정도 걸리면서 쿼리량이 생각보다 몇 % 이상 상승했다. 라고 하면 평균 트래픽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치의 수정이 필요해요. 사실상 이 KPI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목표치라는 수치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 라는 것도 함께 인지하셨으면 해서 이 프로모션 참여자의 2만 명 예측치와 티징이라는 변수를 통한 추가적인 트래픽이라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상정을 해봤어요. 세 번째 블랙 포인트처럼 티징에서의 기대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측치는 이러했는데 생각보다 커뮤니티에서 바이럴이 폭발적으로 이뤄졌네. 여기서의 바이럴 커뮤니티 게시글 조회수가 이 정도 됐으니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을 고려해서 2만 명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 정도의 참여자가 더 들어올 거야. 이를 고려해서 예측치가 사전에 수정이 됐다면 서버 증설이 조금이라도 더 됐더라면 이제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전 커뮤니케이션, 이를테면 예측치를 바꿔야 할까요? 라고 하는 상사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서버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서버 개발자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 깊게 예측을 해보고 대신 예측치로 잡은 수치 대비해서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엣지 케이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 라고 아마 앞선 이야기에서 가볍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부분은 목표치를 잡을 때에 이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항상 같은 효율, 동일한 효율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의 희망적인 예측을 하지 마라라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효율이 떨어질 것을 염두하고 플랜 B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 결국에는 엣지 케이스를 고려해본다면 예측치는 2만 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에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라는 예외의 변수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KPI는 2만 명으로 두되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상황에서의
참여자 수는 훨씬 더 높게 잡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강조되어 있는 문구처럼 오픈 시 돌발 상황이라는 엣지 케이스라는 경우의 수를 뒀을 때에는 이 예측치를 오히려 200%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에러의 상황 혹은 프로모션이 처음 릴리즈 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트래킹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서 구매까지의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200% 맥스로 생각을 해주셔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인지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나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설계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상황,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을 알아봤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프로모션 설계와 관련한 프로세스들을 이야기해본 부분이었다면 지금 앞으로 챕터 3에서 얘기할 부분은 프로모션 설계, 그 다음 기획에 있어서 이제 기획서는 어떻게 짜고 기획단에서의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설계보다는 기획, 그 이후의 과정을 얘기해보는 시간, 챕터를 가질 텐데요. 지금 프로모션 설계까지는 지금 클립 5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기획에 있어서도 프로모션 설계에서 지금 얘기 나눈 타겟, 서비스 분석, 그리고 베네핏을 설계하고 기획 전에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으면서 프로모션 컨셉 톤 앤 매너를 잡는 거.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기획단과도 계속 맞물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모션 설계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기획을 진행한다 라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설계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케이스 스터디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